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한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윤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유영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42억 6,161만 5천 원이며 예산 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6.6%인 137억 7,757만 2,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인 1억 3,638만 2,092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63억 5,533만 7,670원, 주거급여 72억 7,926만 2,360원, 건축물관리 2,338만원, 기본경비 6,037만 700원, 보전지출 5,922만 1,6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내역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용역사업이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26만 7,150원, 공동주택 지원 6,441만 8,180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1,482만 1,000원, 건축물 3종 시설 실태조사 5만원, 빈집 실태조사 430만 8천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만 9천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228만 764원,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115만 2,338원, 기본경비 1,557만 4,26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0원, 반환금 기타 1,36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진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주택과는 집행 잔액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좀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 내역에 보면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집행률 여기서는 또 집행률이 잘 안 나와서 이제 공동주택 지원에 6,400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집행률 사업 관련돼서. 제가 주택과장 김지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서 저희가 집행 잔액은 93.7%입니다. 93.7%면은 우리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 잠깐만요. 공동주택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10억 2,695만 1,000원. 한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공동주택 지원 관련된 이 지원 액수가 지금 네. 몇 년째 똑같은 건지 한 10년 넘었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 네, 보조금 지원액. 예, 그거 말씀드리는 지금 겁니다. 이게 공동주택 지원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은요. 17개 단지에 8억 7,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볼 때도 그 우리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보조금이 많이 나갈 텐데 이게 남아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 그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정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남아 있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18개 단지에 지원을 했고 1개 단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7개 단지인데요. 낙찰 잔액입니다. 네,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은 이거를 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만약이 아니라 그 우리 안성시에서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는 1년에 신청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이게 순번으로 계속 밀리고 지원되는 액수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지껏 네. 보조금 지원 나간 거에 대한 그렇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거. 네. 채택이 안 됐더라도 지원을 요청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네. 예,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30% 아니 50%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데는 30%입니다. 아니 70%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자세하게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우리 그 충당금 있죠.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 말씀. 충당금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에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는 그래도 빌라나 이런 소규모 하여튼 단체들 집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대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지원 못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소규모 같은 데는 네. 지금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70%. 자부담이 30%입니다. 30%. 근데 네. 그 30%도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소장님들 말씀 들어봐도 일단은 이 지원되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되는 그 비용은 한정적이라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린 거라 제가 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자료를 좀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빈집 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집행률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서 집행률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있으면 어느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고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게 다 질문을 드려야 되는 사업들이라 그리고 보면 여기는 빈집 정비 사업 그다음에 빈집 실태 조사 이렇게 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네. 항목도 그래서 여기에 좀 잔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궁금하고요. 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또 3,200이 또 여긴 또 잡혀 있네요. 미집행된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에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하는 거라 작년 같은 경우는 115호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112동이 철거가 됐고 3개 동이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빈집 실태 조사는 이제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한 다음에 용역을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도 틀리고 그 대상자도 틀립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도시 지역엔 빈집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 같은 걸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주거 생활 보장 저- 주거 급여는 3,200은 뭐죠, 이건? 주거 급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임차 급여하고 수선 유지 급여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시비 10%로 이게 국도비가 이제 뭐 추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반납이 돼서 이제 경기도 내에서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금이 좀 많이 남아 여기 이제 있습니다. 반납된 거라는 거죠? 예. 반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상에 저희 대상 되는 데는 다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고 나온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지난번 혹시 우리 조례에 올리셨던 거 주거 지원 조례 올리셨던 거죠? 지난번에. 네. 네. 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최우섭 의원님과 거의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거기에 보면 빈집 실태 조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 지원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중점적인 사업이 그 생활 실태, 주거 실태 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주거 실태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것들을 내용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쓰거나 하지 않고 매번 사업이 정해질 때마다 이렇게 주거 지원을 주거 실태 그걸 조사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제 네. 주택가장 김지원입니다. 여기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그거는 이제 1년 이상 방치되고 도시에 있는 지역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거복지 그 조례 만드는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주거가 있어도 임차든 뭐 자가든 주거복지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주거복지 조례로 담아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요. 물론 사업이 지금 이게 빈집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주거복지 지원은 요렇습니다라고 하고 약간 문맥을 바꾸기는 했어요. 네. 약간 바꾸기는 했지만 네. 그 실질적으로 이미 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 이곳에서 사용이 되고 연계성이 있는 거는 그것을 연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저는 이게 약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 주신 빈집 정비 계획 용역비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이 비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면서 주거복지 지원 네. 그 조례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확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져요. 높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 뭔가를 집행하는 게 실태 조사비 이게 다 사람이 인건비고 저는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줄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요번 예산서를 계속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올라온 이 예산서 정산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 수혜보다는 인건비라고 이렇게 지출되는 한마디로 중복 지출되는 듯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행감 때 꼼꼼히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2002년도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집행 빈집 정비계획 용역비 네. 그거 보면 5,500만 원이
명시월 시켰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이게 우리가 네. 21년도 거니까 네. 22년도 지금 현재 네. 올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용역이요. 네.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 공람 빈집에 대한 주민 공람하고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9일 날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지금 고시나 경기도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활용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잘 정비가 됐고 계획이 네. 파악이 됐으면 네. 지금 실태가 파악이 많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태 파악한 대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활용해야죠, 수 저희가 있는데 충분히. 그 주거 지원 조례에 보면요. 그 조례를 만든 거 말고 그 기타 사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해 놓으신 게 없어요. 처음부터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실태 조사가 우선입니다라고 과장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로 이 용역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안성시에 있는 빈집 사용하지 않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집들은 이미 파악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뭐 수혜로 인해서 늘어나거나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국장님 이런 중복되는 일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 위원님. 그 빈집 실태 조사는 또 농어촌 빈집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안성의 빈집 실태 조사는 어느 동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지역 정도가 도시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빈집. 예, 예. 빈집 정비는요. 저희가 팀장님.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은 1, 2, 3동 하고 있습니다. 1, 2, 3동 비어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집에 그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이런 거 다 조사하시는 예, 거죠? 개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개수 확인하시고. 네. 그런데 그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실제로 주거에 어떤 환경에서 거주를 하시는지를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주택과정 김지현입니다. 맞습니다.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대상이 빈집 실태 조사는 대상이 따로 있을 수가 아니, 없는 거죠? 예, 1동, 2동, 3동이기 때문에 이게 예. 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비어 있는 집을 조사하는 것과 네. 실제 가정 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지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 정비 계획 용역 보고서는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용역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5월 30일에. 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 및 경기도 도보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활용 방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지금 추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빈집이란 개념이 혹시 아파트 미분양 같은 것들은 빈집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럼 이 용역 계획 어쨌든 안성에는 빈집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농촌 지역에는 비중이 좀 높나요? 네. 그럼 여기 빈집 정비 계획에는 농촌 지역 빈집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한 거죠?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예, 예. 농촌하고 도시 지역하고 별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 보고서 한 분씩 좀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관심 많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빈집 정비 계획 용역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아까 빈집 정비 용역하고요. 지금 주거지원 복지 지원 조례 이 생활 실태를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주실 때요. 그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집들을 파악해서 주거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쪽에도 지원을 할 거고, 또한 반대로 그 농촌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계절 근로자들 이렇게 거처하고 이러는데 그분들도 지금 묵을 곳이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주거가 필요한 곳에 말 그대로 주거복지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같이 된다면 농촌과 도시, 물론 도시에 벼 있는 집 상태가 틀릴 거고, 이제 농촌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 장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집을 쓸 수 없게 이렇게 내려앉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미 실태가 파악된 부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부서가 달라도, 건축가와 예를 들면 주택가가 서로 부서가 달라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공유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에, 한마디로 이거를 실태 파악을 하는 예산의 소비, 낭비를 막고 누수를 막고 실질적인 그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예산을 그쪽으로 보다 높게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